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재명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고,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제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재명은 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고, 이에 부친 A 씨는 이재명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이후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인데요. 법원이 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가 중에 1인이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조카 살인 사건 변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한 말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가 교제할 때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성적, 신체적 이런 폭력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또한 당시 이재명은 조카의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호를 맡았다라며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이재명이 또 다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변호를 맡아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사과한 살인사건은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정말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2006년 5월 8일 새벽 김모 씨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A씨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버지 B씨는 김 씨를 피해 5층에서 옆 건물 3층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가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의 주장으로는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 등을 이유로 A씨 부모가 결혼에 반대해 A씨와 헤어진 상태였고, 이별 이후 김 씨는 A씨에게 지속해서 협박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 김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인 외삼촌 이재명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변호사 이재명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카인 김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라는 점, 수법의 잔인함, 전 여자친구 아버지 B 씨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B 씨에게 치료비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 김 씨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의혹을 제기해온 이민석 변호사는 이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다른 이별 살인 사건도 언급했는데요. 이민석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 씨가 시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회칼과 농약을 준비해 집에 들어가 딸이 보는 앞에서 시 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변호사 이재명이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를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마땅한데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두 사건 중 조카 김 씨의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언급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김부선 씨가 진짜로 이 후보와 연인 관계였다고 입증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서 해당 내용을 자신의 변호사인 강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인데요. 자, 이에 이재명이 뒤늦게 친척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변론했다고 사과했으나 이미 정계 입문한 이후에 맡은 사건이었다는 점,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기존 이미지와 상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카가 범인인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재명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때는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라고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하면서 대선 기간 핵 이슈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이재명 조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냥 몇 대 때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이재명 측은 의도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생존자인 아버지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재명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면서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이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이재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재명이 명백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1, 2심 모두 원고 패소, 즉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오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우선 1심 법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면서 피해를 축소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건 정치적인 진영 논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바라볼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과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명이면 10명 모두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냥 데이트하다가 몇 대 때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왜 굳이 이 표현을 들고 나왔을까라는 점에 비춰보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런 점을 간과한 게 아닐까, 유족이 받았을 상처를 외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